네, 이제 3교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때는 이제 피부 손상, 욕찬, 화상, 뭐 기타로 뭐 림프 부종, 대상포진, 비만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림프 부종은요, 또 0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거든요. 0단계는 이제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고요. 그냥 느낌이 조금 무겁다 이렇게 환자만 느끼는 단계예요. 1단계는 이제 오목 부종 단계라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붓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3단계는 섬유화 단계로서 이 부종이 이제 경화가 되는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피부화 단계라 해서 피부가 드디어 변성이 오는 걸 말합니다. 중재로는요, 이 림프 부종은요, 심장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야 되고요. 치료로는 근육 펌핑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션, 익스텐션 막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고요. 특히 손목이나 발목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칭, 림프 마사지가 있는데요. 자, 림프 마사지 할 때는요. 그 30에서 40mm HG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50원짜리 한 동전 정도의 그 무게예요. 네, 이거를 이제 몸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림프 배출은요. 배출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슴 부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위 부위에서 팔다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팔다리로 이제 근위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압박 스타킹이라든가 붕대를 감아줘야 되는데 이때 감을 때요. 특히 이게 손끝이나 발끝에부터 딱딱하게 여러 번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타이트하게 감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가슴 쪽으로 오는 방향에 따라서 서서히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 쪽이 더 강하게 압박될 수 있도록 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만 한번 볼게요. 비만은 이제 동양인은 만약 BMI가 25kg 뒤제곱 이라 그러면 이상일 때고요. 서양인은 30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증상으로는요. 당연히 비만이 있게 되면 팽창 선조라 그래가지고 튼살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셀룰라이트가 있죠. 자, 셀룰라이트가 뭐냐면요. 피부 및 조직 내 지방이 과다 축적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나 이제 복부에 셀룰라이트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건선이에요. 또는 백반증 이런 거는요. PUVA 치료와 그 다음에 자외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대상포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의 그 바이러스 똑같은 거죠. 그 바이러스가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다시 재발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진행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대상포진이 오게 되면은 가렵고 아프기 때문에 뭐 근육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3일 안에 이제 물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 이 물집이 터지면서 이게 딱지가 않는 거,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적외선 치료와 경피신경 자극 치료로 하게 됩니다. 자, 일단 피부 손상은요, 이제 그 다친 상처와 열린 상처가 있어요. 다친 상처의 종류에는 뭐 타박상, 혈중, 압괴센상이 대표적이고요. 열린 상처라는 것은 이제 찢어져서 이렇게 피가 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절개 상처, 열상, 찰과상, 찔린 상처, 침투, 탄환, 뭐 절단 상처가 있겠죠. 자, 이 피부 손상 평가는요. 크기와 부피를 재요. 그래서 상처 크기는 이렇게 뭐 표면적이나 깊이, 상처의 추적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피는요. 이렇게 탐색자를 가지고요. 하거나 아니면 상처 부위가 담을 수 있는 식용수량을 뿌려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를 봅니다. 자, 그리고 상처 치유 단계가 중요하죠.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또는 재형성기라고 하는데요. 이 3단계를 거쳐서 피부가 상처가 낫게 되죠. 자, 염증기 때 특징 이런 거 중요해요. 뭐 혈관과 세포의 염증 과정으로서요. 발열, 발작, 부종, 통증이 보이고요. 증식기 때는 이제 복구하고 재생이 필요한 세포가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혈관이 형성이 되거나 유가 조직이 형성되고 상피와 상처가 이렇게 수축 이제 되는 거를 보입니다. 그리고 성숙기, 재형성기가 되면요. 상처가 주위 조직과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흉터를 남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 조직이 한 80% 정도는 회복이 된다라고. 자, 상처 치유는 이제 그 의학적인 중재와 물리치료적 중재가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스테로이드라든가 그걸 통해서 뭐 흉터 감소시키고요. 드레싱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압
상처 치료라 그래가지고요. 125mm H 압으로 해서요. 간헐적이나 또는 연속적으로 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음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류량도 증가한다거나 부종도 감소하고요. 유가 조직 형성이 증가되거나 상피화가 증가됩니다. 화미대화가 아니고 고압 산소 치료라는 게 있어요. 100% 산소를요. 대기압보다 높은 1.5에서 한 2.5기압 정도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백혈구라든가 이런 포식작용하는 것들이 증가되고 혈관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유가조직 형성, 상피와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부종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3가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기압보다 높은 산소 100%를 이제 호흡시킨다거나 아니면 환부에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환부에 활성산소를 공급시켜서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치료죠. 거기에 뭐 소용돌이옥도 있고요. 월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바트 탱크라고 해서 전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 보이죠? 그 다음 전기치료. 거기에는 뭐 미세전류라든가 저강도 진류, 뭐 고전압 맥동 전류 이런 게 있고 초음파 치료,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이저, 운동치료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에는 뭐 압계 궤양, 뭐 압력 궤양, 그다음에 정맥 궤양, 뭐 신경병성 궤양에 많이 쓰게 되죠. 자, 일단 욕창은 저번에 해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욕창은 피부에 가해지는 압박으로서 중력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폐쇄됨으로써 허혈성 압박 궤양이 생기는 겁니다. 뭐 돌출 부위라든가 물렁 조직 주위,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배뇨관 삽입 부위라든가 항문 부위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피부가 맞닿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예. 그다음에 마찰력. 그러니까 환자를 옮길 때 그 찰과상이나 이제 부종 때문에 생기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전단력에 의해서 아니면 안 움직여가 부동.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욕창이 있고 기타 그 습기, 체온, 영양, 흡연, 당뇨, 비만, 약물 등에 의해서 조직의 혈액이 부족해지는 게 일어나죠. 자, 욕창의 종류에는요, 그 압박성이나 뭐, 이렇게 당뇨병성이나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압박성은 아시죠? 그냥 돌출 부위 압박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성은 말초 혈액순환이 불량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위가 다르죠. 돌출 부위냐, 손가락, 발가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창의 그 평가 척도는요, PUSH 척도. 이거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한 거고요. 또는 브레이든 척도라 그래서 6개 항목을 가지고요. 그 낮을수록 이제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2개가 반대입니다. 자, 우리 이 욕창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이런 게 지금 문제 많이 나옵니다. 몇 단계 욕창이냐. 1단계는 그냥 표피예요. 그래서 자세 변경을 하게 되면 됩니다. 2단계는요. 진피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피부 보습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3단계부터는요. 이제 데브리망을 써요. 왜냐면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 뭐 표피, 진피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삼출물을 제거해야 되는 그 데브리망을 하게 돼 있고요. 4단계 때는 이제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근육이 아예 괴사가 되기 때문에 피부 이식이라든가 이제 피판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성 욕창의 검사 평가에는요, 양쪽 발을 눈으로 보고, 이제 뭐 피부 건조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모, 발한, 간질, 균열, 그 다음에 감염, 궤양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집이라든가, 애벌뼈, 발의 변형, 걸음걸이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신경에 대한 검사로는 뭐 진동, 모노필라멘트로 하고, 그 다음에 진동 감각 역치, 그 다음에 온도 감각 역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검사하는 모습이에요. 진동은 이렇게 소리 굽새로 뭐 10초 이상을 이렇게 진동을 줬을 때 감각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이게 모노필라멘트예요. 촉감을 보고요. 그러니까 한 구부러질 때까지 이제 쭉 눌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각은 이렇게 찔러보고요. 과민 감각은 면봉으로 찔러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써모가지고요. 이렇게 온도감을 보고요. 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창의 중주는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는 더 중요하죠. 일단은 압력을 감소를 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마다 자세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고위험군일 때에는요, 이 골반을 이렇게 30도 정도 기울여서 이렇게 옆으로 누이죠. 그 다음에 그 피부 관리, 영양 관리, 감염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부 관리라 해서 항상 보습, 보호, 청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이식. 네, 3단계 이상일 때는 뭐 한댔어요? 4단계에서 원래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피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공여 부분이 있고요. 이 공여 부분에 있는 그 살을 떼어내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피판술입니다. 그 다음에 드레싱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세 변경, 그 다음에 소용돌이욕 치료, 그 다음에 자외선, 그 이온 도입법. 특히 구리는요 양이온이에요. 살균의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덱사메타손도 양이온인데 이거는 염증에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살리실산은 양이온인데 부종에 효과가 있고 만약에 좀 이완을 원하면 마그네슘 이온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양이온이고요. 음이온을 쓰는 것은 칼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세트산이라든가 염화물로서 CL이죠. 그쵸? 그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게 다르고요. 그리고 레이저 세포 재생을 위해서 씁니다. 만약에 당뇨병성 그 궤양이다. 그러면은 특히 엄지발가락 운동을 많이 시켜줘야 되고요. 그 유산소 운동 시켜서 궤양 부위의 순환을 촉진시켜줘야 되고요. 당뇨 신발이라고 그때 사진 보이죠? 네. 그래서 걷기 운동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성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자세 변경과 푹신한 매트를 이용해야 되고요.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해야 되고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네, 화상 치료는 어떻게 하냐? 화상은요, 4도 화상으로 나눠요. 1도는 표피만 된 거로서 수포는 그냥 빨갛게만 되지 수포는 형성되지 않는 거고요. 2도는 진피의 유두층까지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수포도 형성되고 통증도 있어요.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피 전체가 만약에 손상을 당하게 되면 통증도 굉장히 똑같아요. 어쨌거나 뭐 얕냐 깊냐의 차이 뿐이에요. 그 다음에 3도는요. 피하 조직까지, 그러니까 피부 밑 조직까지 손상된 건데요. 피부 변화와 감각도 없고요. 통증도 없고 가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근데 4도는 완전히 다 괴사가 일어나면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 면접 평가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의 법칙, 얘는요, 12세 이상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룬드 브라우드 분류, 미국 화상 학회 분류가 있습니다. 구의 법칙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머리, 목, 얼굴은 9%, 몸통 앞쪽 18%, 뒤쪽 18%, 팔 한쪽 9%, 다리 한쪽 9%, 생식기 1% 해가지고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도 화상이다. 그러면 70%로서 대부분이 생존을 하고요. 3도 화상은 50%로서 대부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노인과 영아는 3도 15%일 때는 돌아가십니다. 자, 중요한 거. 화상 생존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100 마이너스 나이 플러스 화상 퍼센테이지예요. 여기 문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0세 회사원이 40도 화상을 입었어. 그러면 생존율은 얼마? 100 빼기 30 플러스 40에서 30%가 됩니다. 두 번째요. 룬드 브라우드 분류가 있어요. 소화상은. 그래서 이거는 소아나 성인 신체 발육에 따른 체표 면적 분포를 반영을 한 거고요. 특히 요거보다는요. 미국 화상학회 분류에서는요. 경증, 중증도 중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성인은 경증은요. 10% 미만, 소아 노인은 5% 미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그냥 외래 치료만 받아. 그러면 중증도 화상이다. 그러면 보통 성인일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화상이고요. 소아나 노인은 15에서 10%.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원을 해야 돼요. 중증도일 때는. 그 다음에 중증일 때는 성인은 20% 이상, 소아 노인은 10% 이상.
그래서 이는 화상 전문센터에서 치료해라 이렇게 나눈 게 바로 미국 화학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화상 입었을 때의 예후와 합병증은요. 화상 면적, 나이, 흡입 화상 여부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리고 화상 단계는요, 3단계로 나눕니다. 쇼크 상태라 그래가지고요, 화상을 당한 후에 2, 3일 정도에 이제 쇼크가 오죠. 혈장량이 감소하거나, 혈구세포가 증가하고 심박독수가 증가하고 심박출량은 감소를 보이는 게 쇼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피 제거 단계라 해서 3, 4주 후에 이제 피부가 이제 박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치유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중재는 어떻게 하는데요? 의학적인 중재와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있어요. 의학적인 중재는 당연히 수액 공급입니다. 그래서 빠른 수분 소실로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20% 이상의 화상 입었을 경우에 수액 공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첫 8시간 내에는 수액량의 절반을 투여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크리스탈 로이드 용액을 넣거든요. 양은요. 4ml 체중 화상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처 치료 생리식염수로 치료를 하죠. 세균감염 방지하기 위해서요. 영양 공급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체단백질 분해 요소라든가 질소 배설량이 증가함으로써 이런 영양 공급을 특히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르기닌이라든가 그 오메가3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급처치로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거저나 담요로 이제 화상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위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얼음이나 이런 건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바이탈 사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수술적인 거는 나중에 뭐 제거한다든가 피부 이식, 화상 성형 이런 게 있죠. 그럼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예요. 급성기와 아급성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는요. 상처 치료, 부종 치료 있어요. 부종 치료로서는 물리치료사로서는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되고요. 평평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부 마사지 중요하고요. 탄력 분대 얼굴 마스크로 일단은 압박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치료. 특히 소용돌이욕 같은 경우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 물에서 20분간 담가놔요. 그리고 하바드 탱크로는 완전 침수욕이잖아요. 우리 체온과 똑같은 37도 물에 등장층 0.9% 셀라인을 넣어서 10에서 3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거하기 위해서 교대욕이라든가 파라핀욕, 레이저 치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요. 화상 발생 후 3일 이내에 하루에 한 2번이나 4번 정도의 운동을 하고요. 반대측도 같이 실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급성기 때고요. 그러면 아급성기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축 방지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냐? 어깨는 벌림, 굽힘, 가쪽 벌림입니다. 팔굽은요. 펴줘야죠. 그리고 수피네이션 상태로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는요. 특히 기능적 자세를 위한 정적 보조기를 써요. 그럴 때는 어깨 벌림과 베개를 쓰고요. 목 굽힘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손목하고 손 안전 보조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resting pen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 보이죠? resting pen. 그러니까 손목 모양이랑 팔굽 코급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것을 그 resting pe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LS 플라스틱 발목 보조기라고 해서 포스테인 립 스프링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 화상 환자한테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적 보조기도 사용을 해서요. 근력 증가라든가 ROM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ROM은 빨리 시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숙련된 그 움직임을 위해서요. 손기능의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력, 느린 속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피부 윤활제를 사용해서 느린 속도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조금 온열 치료를 좀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어깨는 안쪽으로 모이거나 인터널 로테이션 되지 않도록 어덕션과 인터널 로테이션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굽혀지거나 그러니까 그 프로네이션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란타 플렉션을 안 되게 신장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등척 운동 그리고 호흡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가로막 호흡은요. 1회 호흡량을 증가시키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므린 입 호흡은요. 장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광과민성 피부질환은요, 한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인선 약제, 즉, 테트라사이클린 종류는요, 광독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빛의 어떤 독성을 내거든요. 그 다음에 광 알러지성이라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약물이 합텐으로 변해가지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발성이라서 이게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다형 일광 발진. 이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광 두드러기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선 가려움 발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적혈구 조혈성 포르피린증이라고 해서 빛을 그러니까 태양에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면요. 수포가 생기고 흉터도 생기면서 특히 우드 등 검사에서 빨간 소변을 보이거나 아니면 치아도 빨갛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한다? 대사성 질환으로 적혈구 조혈성 포르피린증 라고 한 피부증이라고 합니다. 피부질환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냈어요. 그 다음에 간성 포르피린증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으로 해요. 특히 남자한테 호발하는데 빛에 예민한 햇빛에 노출되어도 뭐 예민하지는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대사성으로는 이제 적혈구 조혈성, 그 다음에 간성 이런 게 있습니다. 광약화성 질환으로서 홍반 루푸스가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요. 그러니까 코에 보면은 나비 모양으로 막 발진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콩팥에 침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유단성으로는요, 색소성 피부 건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살 이전에 발견이 되고요, 피부암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종양성 질환으로서 광선 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통증이라든가 자극 증상이 없어요. 편편세포암이라는 게 피부암 중에 하나죠. 나중에 발전하고요. 궤양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냐?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 물리치료는요. 당연히 자외선 아니면 PUVA 치료를 합니다. PUVA 이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냈습니다. 광선이 피부 흡수를 감소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과민증, 면역학적 기전을 억제를 시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자외선 최소 홍반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1도가 10초다. 그러면 2도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도 최소 홍반량 곱하기 2.5, 3도는요 최소 홍반량 곱하기 5, 4도는요 최소 홍반량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2.5, 2도는요 가려움 동반 벗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3도는 국소 치료에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외선 치료를 할 때. 그래서 뭐 약간의 부종과 색소 침척이 2시간에서 4시간 안에 발생하는 겁니다. 4도는 좀 높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짧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괴사 물질 반응이 2시간 안에 발생하는 홍반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냈는데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도가 10초다. 그러면 2도는 아까 2.5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2.5에서 25초만 투여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홍반량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외선 치료할 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자, 기말 힌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과제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요. 특히 이제 PMA, 그 다음에 척수매도 나옵니다. 길냥발해. 그 다음에 뇌성마비 있잖아요. 뭐 경직성 실조형, 뭐 느린 빗도는 구분하는 거,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냈잖아요.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LS에 대한 것도 특징. 예. 그리고 뇌성마비 정의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틸팅 목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광 반응성, 오늘 금방 했던 거, 수업 시간 했던 거, 광 피부증에서 나온다는 적혈구, 조혈성, 포르피린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프랭켈 운동 3요소, 그 다음에 유전증 질환 중에서 왜 무도증, 어떻게 운동한대요? 이런 거 있죠. 중재. 그 다음에 말초신경 손상배 보조기, 상지하지 다 아셔야 돼요.
쓰는 말초신경 질환 중에서 쓰는 보조기 있죠. 그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척추 갈림증 환자 중재, 그리고 화상 환자 하는 거, 그리고 화상 환자 중에서 호흡 치료 있잖아요.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그 호흡하는데 그 목적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문제를 그냥 하나 냈거든요. 유방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에 부종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어떤 거 하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는 신경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서 있는데 그 답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냥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 선별검사, MMS죠.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얼굴신경마비 치료. 그 다음에 제가 대상포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대상포진에 대한 게 시험 문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깊게는 안 냈기 때문에 보시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과다 축적되어,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게 시험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너무 쉬워요, 이것도. 상식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신경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아마비 환자 운동 프로그램 조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중신경수의 마비 자세. 어떤 식으로 손가락 자세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광선 치료 중에서 백반증 치료할 때는 어떤 거 하죠? 이런 게 나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